오늘 굉장히 심플한 내용인데 그걸 입증해 가는 과정이 조금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용은 심플한 겁니다. 그죠? 네, 내용은 좀 심플하죠. 내용은 사실은 파파이스에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주장했던 게 맞다고 증거물과 함께 제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네. 근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텐션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레이더를 자료를 갖고 나올 거예요. 진도 VTS 자료를. 왜냐하면 이 진도 VTS라는 곳에서 관제를 하면서 세월호의 항적도를 기록한 이 장치가 결국은 정부를 지키는 일종의 골키퍼 같은 존재예요. 마지막 보루예요. 왜냐하면 레이더 영상을 보면 다 정상적으로 나와요. 아침 때부터 정상 속도로 쭉 달려 내려왔고 실제로는 병풍도에 되게 가깝게 회전했다는 증언들이 많은데 병풍도에서 멀찍이 정상적으로 돌아서 올라갔다 이런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더 자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도에 있는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작을 의심한다. 강력하게 추정한다. 이런 얘기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은 조작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김 감독이.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했던 진도 VTS 교신 파일. 이게 뭐냐면 최초로 뭘 사고 발생을 주장했냐면 발생 경우에 무전 교신 이거 조작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줄기차게 했어요. 초반부터. 네. 실제 그 이후에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조작된 것 같다고 전문가 나와서 얘기했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거론을 했어요. 조작된 것 같다고.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해경의 입장은 조작될 수가 없다. 네.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녹음 뒤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다. 암호는 이 노르컨트롤이라고 하는 제작사밖에 모르고 그 암호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다. 일반 레코더에 녹음돼 갖고 국회에 제출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작업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관제사가 보는 화면이거든요. 저런 걸 보면서 관제를 해요. 이 배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예. 그럴 때 같이 이 녹음기를 들고 녹음을 하잖아요. 이게 이 영상과 녹음된 음성 파일 같은 게 함께 저장이 돼요. 근데 물론 따로따로 저장은 되지만 인덱스 파일에 의해서 같이 여기 자물쇠를 그려놨는데 암호화돼 갖고 제조사가 아니면 그 안을 열어봐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였죠. 파파이스에서 제기한 교신 파일 이게 말이 안 맞는데 뭐 메들리로 한 사람 음성이 막 반복되는데 에코가 있는데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대사가 안 맞아요. 여기서 이걸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안 해요. 그런 특히 어떤 좌표를 부르는데도 좌표가 빠져 있고 북위 그러다가 딱 빠져 있고 딴 말하고. 그러면 지금 조작된 것 같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증거물이 없으니까.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경은 조작되지 않았다고 했고 네. 법원에서도 이 문제로 다퉜는데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법적으로도. 네, 그죠?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내부적으로 저도 어떤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무혐의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혐의가. 예. 근데 그런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데이터는 소리가 따로 녹음되는 게 아니라 네. 뭐 레이더라든가 다른 데이터와 합쳐져 가지고 네. 이렇게 CD1, CD2, CD3, CD4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이 저장이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는 암호화돼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조작을 하냐. 네. 이게 방어 논리였어요. 잠깐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파파이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진도 VTS가 세월호와 3번은 교신했어야 한다. 첫 번째로 진입을 할 때, 두 번째로는 세월호가 이례적으로 전선용으로 달렸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치 유턴을 하듯이 완전히 항로를 벗어나 변침을 했을 때, 최소한 이 3번은 교신을 했어야 하는데 교신 기록이 2시간 내내 전혀 없다고 하니 2시간 내내 관제를 안 했거나 아니면 공개된 게 편집된 거 아닌가 이거? 관제 있었는데 물론 저는 입증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녹화를 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보도를 합니다. 세월호 침몰 닷새 만에 공개된 세월호와 진도 선박관제센터의 교신 내역 음성 파일이 최소 2군데 이상 편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경이 공개한 진도 선박관제센터와 세월호 간 교신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2초의 시간차를 두고 반복됩니다. 배 교수는 뒷부분에 있는 명확한 녹취를 앞에 더 씌워 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진도 선박관제센터는 편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와 제주 선박관제센터의 교신에선 이 같은 울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녹음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원래 이게 VHS라는 거는 프레임 반송 있잖아요. 그 주파수하고 그게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들려요. 해경은 계속해서 채널이 섞여 잡음이 심하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리를 다른 관제사한테 들려줬어요. 관제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라면 관제를 못한다. 교신 내용을 보니 내용 중에서 150초가량이 삭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삭제된 부분도 좀 이상합니다. 말을 하는 도중에 비정상적으로 소리가 끊어지는 부분이 36곳이나 발견된 겁니다. 전체 시간을 재보니 무려 150초, 2분 30초나 됩니다. 이거를 쫙 이렇게 보려보면 이런 묵음 상태가 쭉쭉 보이죠, 이거. 이 구간이 이만큼 끊겼다는 거예요, 이만큼. 고의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편집 삭제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KBS 기사는 포탈 메인 화면에 한 번도 뜬 적이 없습니다. YTN 기사는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선명과 위치 정보를 뺐을 뿐이라고 똑같은 해명을 하며 엄청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방송에 보도된 대로만 재구성을 해보죠. SBS 보도처럼 원래 잘 들려야 할 것을 KBS 보도처럼 고의로 잡음을 만들고, 그리고 YTN 보도처럼 위치 정보라고 하기엔 너무 짧거나 긴 구간을 삭제했다면 뭘 삭제했냐 이거죠. 김 감독이 조작된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때 어선이나 이런 데서 그 교신파를 녹음했으면 참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화를 네. 다른 배에 저장된 게 있으면 진도가 가진 거하고 딱 비교해보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딱 판명 나잖아요. 틀리네 그러면. 왜냐하면 방송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KBS 이렇게 뉴스 같은 게 나오는데 쇼프로가 나오는데 두 집이 한꺼번에 녹화기로 비디오 녹화기로 녹화를 했어요. 근데 조작이 안 됐다면 양쪽 녹화된 걸 이렇게 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르다면 밀려있다면 시간이 안 맞다면 누군가 그 안에 손을 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필요했는데 비교 대상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허무한 게 있어요. 허무한 게 뭐냐면 정보가 제공한 거예요, 이 파일을. 16번 채널이라고 공용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진도에서만 쓰는 채널은 67번 그래갖고 그런 제주에서 녹음이 안 되는데 16번은 다 중계가 돼요. 제주도, 진도도 각각 고유 채널이 있고 그거 말고 공용 채널이 있어요. 그게 16번이에요. 그러니까 16번으로 떠들면 진도도 제주도 똑같이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와 진도의 16번 채널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제주에서 쓰는 장비가 이 진도하고 똑같은 노루 컨트롤이라는 똑같은 시스템을 써요. 그러니까 기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음원을 비교했는데 제주 진도 VTS는 이렇게 나와요. 파양이. 똑같은 시간에 진도는 이렇게 뚝뚝 끊어져 나옵니다. 요 사이의 대사는 이겁니다. 구조협정 바랍니다. 인근 지나는 선 구조협정 바랍니다. 선 박에서 끊겼어요. 네. 요게 요 뭉치가 각각 이런 대사라고.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쭉 나와요. 이 대사가. 그리고 심지어 조금 심한 경우는 약간 앞서서 대사가 나오기도 해요. 연어네, 연어 여기도. 연어 현상이네. 살짝 앞에서 녹음했다가 또 늦어지고 말이 안 되는 게 발견된 거예요. 요 구간만 이런 게 아니라 이 16번 채널에 이런 구간이 많아요. 네, 진돗개 보니까 말이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나오다가 뒤에 가서 느려지거나 조금 빨라지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경우들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게 이 파일들이 손댔다라고 하는 물증이 나온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김 감독이 들고 자기가 VTS 시스템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VTS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소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김 감독의 의무는 다른 것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짧게 이거 들려드리고 한번 실제로 갈까요? 들려드려볼게요. 제주도에 제주권 편집되지 않은 파일입니다. 구조 협조 요청 바랍니다. 인근 지난 선박 구조 협조 요청 바랍니다. 세계 항모 제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요. 네. 근데 진도권은 구조 협조 요청 바랍니다. 인근 지난 선박 구조 협조 요청 바랍니다. 세계 항모 제주 편집됐죠? 그냥 들어도 편집되는지 아시겠죠. 저게 저 국회에 제출됐다라는 걸 몰랐던 거죠. 국회에서는 이걸 비교할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근데 어쨌든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하다 보니 국회에 이런 자료가 제출된 걸 알아서 그걸 비교했더니 이게 바로 나온 거예요, 바로. 근데 이걸 찾았다고 해서 되게 기쁜 게 아니라 전문가를 만났다가 되게 이 의미가 뭐냐, 그죠? 이 의미가. 의미를 듣고 좀 마음이 어두워졌는데요. 그런 걸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 이거 오도 파일을, 암호화 파일을 열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와 진도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암호화를 열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3단 논법에서 다른 파일도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열쇠는 똑같잖아요. 이거 열면 그 키로 다른 데도 다 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되게 제가 암울했던 게 뭐냐면 인텐션의 목표가 두 가지였거든요. 조작으로 밝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항적 복원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가. 그럼 이걸 다 건드렸다면 원래 항적을 복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암호화되면 노루 컨트롤만 풀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거 암호를 열면 막 바이너리 코로 01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서 방어를 했는데 제주에서 교신한 파일을 똑같은 파일을 열어보니까 쭉쭉쭉쭉 쪼개져서 밀렸다면 이건 그리고 조금 시간을 선행해서 나온 다음에 이건 손을 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암호 열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데 완벽하게 열지는 못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열어서 이게 부분 조작하는 정도의 수준을 그런 기술을 습득한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하여튼 말씀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지금 이걸 인덱스를 건드린 것 같은데 시간대별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간격을 조정하면서 그 세월호의 위치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인덱스를 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인덱스 파일을 열면 다른 파일이 열립니까? 그러니까 난이도는 훨씬 힘들대요. 인덱스나 오디오보다는 이런 레이더나 이런 출력되는 AIS 합성 데이터는 힘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열었다는 얘기는 그 열쇠가 동일한 열쇠로 여는 거거든요. 다른 열쇠가 아니에요. 요 키가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열쇠로 다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죠, 저는. 조작할 수 있다. 쉽지 않지만. 그렇다면 의문이 생겨요. 정말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조언을 받아서요. 네, 여기서 설명을 잠깐 IDT에다가 먼저 하고 넘어가죠. 뭐 ITT에서 별게 아니라 그냥 인테그레이트라는 약자인데 이쪽에 퓨전이에요. 퓨전 요리 있는 것처럼 짬뽕이에요. 섞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그 AIS예요. 말하자면 AIS인데 AIS에다가 레이더 위치까지 해갖고 보정해갖고 더 정밀한 그 지점의 좌표를 저장해버리는 거예요. 합쳐서. 그래서 합성 데이터의 퓨전. 레이더 ID에서 조작됐을까? 네. 전문가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능한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10월에 지금 레이더가 2버전이 있는데 진도 VTS가 항적 자료가 2버전이 있어요. 어이없게도. 근데 초기에 10월 버전이 나왔을 때 이상한 현상들이 발견됐었어요. 뭐냐면 일종의 그때 우스갯소리 분신술이라고 그랬는데 분신술이라고 기억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같은 시간대에 레이더 항적이 2개가 동시에 떴다. 두 번째는 그때 예슬이라고 아이가 기특하게도 배에 타고 로비에 이 GPS 표로를 찍어버린 거예요. 사진으로. 그러면 사진에 시간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세월호가 어디 있었다를 얘가 남겨준 거예요. 이것과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비교해 봤더니 비교 대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슬이가 찍은 건 빨간 좌표예요. 네, 사진에 나온 위치는 여기인데 정부 발표는 여기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만큼 127m가 차이 나더라 이거죠. 사실 이거 AIS 이런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100여 미터 차이가 안 난대요. 왜 그러냐면 오차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이 기술에. 근데 이 예슬이가 찍었던 게 거의 DGPS급인데
지금 세월호도 그 당시 이제 DGPS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GPS라 하더라도 3, 40m밖에 해상에선 보통 한 20m 차이 난대요. 그 정도 오차밖에 없는데 100여 미터가 차이가 난다는 건 이상하다. 그러니까 거의 조작이 확실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확신을 했죠. 그러니까 AIS가 별게 아니에요. GPS를 서로 교환하는 장비. 이렇게 아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레이더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 전문가님이 조언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저걸 이제 암호화 파일을 갖다 상담해 주신 분이 그 얘기더라고요. 이거 더 확실하려면 연태까지 발표된 구간 보통 7시서부터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JTBC에서 거길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도 다 거기를 보여줬죠. 네. 사고 구간이라고. 구석진 곳을 보라고. 거기는 손을 못 대고서 실수해 놓은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봐라고.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시대로 갔습니다. 6시 말에. 6시 47분이에요. 6시 예. 47분. 요 시간대로 보통 7시 후반대만 우리가 봤잖아요. 왜 또 7시부터 다뤘냐면 진도의 관제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게 7시 때예요. 네. 배가. 그러니까 진도의 관제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인 거죠. 이전. 근데 여기 유행이 다행히 세월호가 잡혔거든요. 이 세월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예순이 사진하고 정보 한번 발표가 이거라면 예슬이가 말한 위치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하얗게 이렇게 막대기가 달리고 이렇게 이 사람 마크가 있는 게 여객선 표시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짬뽕 데이터, 퓨전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ITT 데이터라는 네, AIS에다가 레이더 정보를 좀 섞어서 더 정교하게 만든 거. 좀 이따 노란 게 나올 텐데 그게 순수 남자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군 레이더 같은 데 싹 긁어갖고 나오는 자취가 노란색 덩어리가 나오거든요. 그것과 노란색 덩어리는 퍼져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 레이더에 이 ITT 데이터가 합성 데이터가 중앙에 있어요. 왜냐하면 AIS하고 레이더가 두 개 다 정교하거든요. 10m 이내 오차니까 거의 중앙에 따라다녀요. 얘가 박혀 다녀요. 근데 한번 중앙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죠.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뒤로 가요. 50m 배가. 괴상하죠? 그리고 이제 레이더가 나올 때 더 재밌어요. 자, 레이더가 쟤를 가운데 두고 나올까요? 안 그래요. 240m 앞에 있어요. 얘하고 이 레이더가 이만큼 거리가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레이더가 앞서가요. 계속 한 200m급. 얘가 레이더예요? 예. 레이더는 노란 자체, 빛을 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예. 레이더가 계속 앞서가요. 또 220m. 그러면 어느 게 진짜 세월호 위치라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 점과 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중심에 있어야 된대요. 보통 얘가 중심에 있고. 레이더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레이더라는 것도 일종의 카메라라는 거예요. 전파 카메라. 그러니까 전파가 찍은 저 사람의 위치와 여기 앞에 계신 분과 전파가 아닌 어떤 전자신호로 찍은 게 서로 위치가 같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약간 빗나갈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200m급이 틀리면 이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전문가는 깜짝 놀라세요. 틀릴 수가 없어요. 아까 오차율 제가 10m 이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00m 차이가 나면 여기에 또 고가의 장비들이에요. 우리 내비에서도 그 정도 차이 잘 안 나잖아요. 몇십만 원짜리도. 이러면 선박 안전에 운행을 할 수가 없죠. 얘가 이렇게 오다가 뒤로 갑니다. 한번. 배가 뒤로 갈 수 없잖아요. 한번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얘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같이. 근데 얘하고 200m가 떨어져서 간다고요. 이게 정부가 발표한 거고 이게 김 감독이 이번에 맞나 안 맞나 레이더를 확인해 봅시다 했더니 레이더는 앞에 나온다고 200m. 근데 예슬이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실제 앞에 있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세월호의 위치일 예.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세월호 위치가 실제 지금 레이더에 감싸인 위치고 정부가 발표한 위치가 200m나 150m급 뒤라면 정부 데이터는 99% 조작이에요. 오차 범위가 클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는 없나요? 보통 에러가 나더라도 데이터가 한두 개가 튀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얀 점. 이게 네. 정부가 발표한 거. 정부는 세월호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 감독이 발표된 시간 이전에 레이더를 한번 봅시다.
6시 때 레이더를 봤더니 레이더는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 200m를 앞서가더라고요. 그 격차가. 튀어서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이건 일관되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오류인 거죠. 네. 튀었다가 돌아오는 그렇죠, 거는 오류. 네. 오류거나. 그러면 세월호가 아니라 이 진도 BTS 레이더 영상이나 그러니까 요 영상을 찍은 기계들이 그만큼 오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는 있죠. 그렇죠. 평소에도 항상 200m가 고장나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VTS 전문가가 이걸 보시더니 깜짝 놀라세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정보가 아까 50m 후진했잖아요. 오다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튀어요. 176m로 튀어요. 7시 1분 때 이게 튀는 게 많이 나와요. 전 과정을 보면 뒤로 튀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아까 50m짜리고 이거는 그중에서도 가장 뒤로 많이 튄 케이스가 176m로 뒤로 튀더라는 거예요. 뒤로 튀는 게 한 번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튄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하얀 점이 세월호 위치라고 그랬죠? 저희가 정보가 없네요. 이거 하얀 거 이거 세월호 노란 갑니다. 건 레이더고요. 세월호 갑니다. 감사합니다. 펑. 그리고 나서 다시 와 앞으로 네. 갔던 길을 되돌아가 다시 와요. 그러면 다시 고기로 오면 20초간 얘는 사실 안 달린 거나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이 후진은 전 구간, 이 사고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전 구간에 일어났고, 근데 우리가 이 후진을 이때까지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 발견을 못했냐? 이걸 전체 구간에 놓고 쫙 빨리 돌려버리면 순간적으로 탁탁 튀었다가 앞으로 가는 거 안 보여요. 이거를 초 단위로 끊어가지고 하나하나 보니까 순간적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온 게 보인 거지. 그렇죠. 초반에 발표했던 첫 번째 4월인가 발표했던 자료 이 VTS 레이더 영상, 관제 영상 보면 진도가 요만하게 보이게 거의 한반도가 보이게 이렇게 크게 해갖고 나오니까 얘가 뒤로 튀면 그렇게 보일 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6월에 갑자기 심상정 의원실에서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하니까 제출했는데 3배속으로 해서 팍팍팍 가는 걸 제출해버렸어요. 이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요 구간에 궁금하잖아요. 요 구간이 왜 이렇게 됐는가? 네, 이 텅하고 튄 구간에 한번 간 구간. 네, 그래서 혹시 정부 AIS는 이 구간을 어떻게 발표했나? 20.8로트로 계속 내려왔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20.8로트라는데 한 40km 돼요. 배가 빨리 달리는 거예요. 보통 배는 20km 정도로 달리는데 그런데 특이해갖고 제가 또 요 위치를 알려주니까 그래서 김 감독은 뭘 했냐면 요 위치와 요 위치에 위도 경도가 나왔으니까 위도 경도 거리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1분간 속력을 20.8로트 맞아? 40km 달렸다고? 진짜 40km가 한번 볼까 하고 계산해봤죠. 요 속도를 계산해봤더니 20.8노트가 아니라 15노트가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 발표한 이 수치 데이터도 틀린 거죠. 예, 그것도 틀리고요. VTS 이 화면도 틀린 거고. 예. 그래서 이거를 보여줬어. 예.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설명 불가한 현상이다. 이렇게 격차가 이건 되게 전문적인 얘기인데 아까 합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합성을 했는데 이렇게 176m 뒤로 튀어갖고 만약에 데이터가 두 개가 나오면 시스템은 얘는 같은 물체가 아니라 다른 물체로 인식한대요. 두 개가 이렇게 크게 되면 김보엽 기자가 얘기했듯이 뭐가 고장났구나 생각해서 데이터 하나를 버리거나 아니면 배가 두 개구나 하고 두 개로 잡거나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의 배거든 이게. 그렇죠. 그 전문가는 이렇게 격차가 치면 두 개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은 이 역행 현상에 되게 주목하시는데 176m 아까 뒤로 튀었잖아요. 이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1+1은 2잖아요. 뭐냐면 이 안에 이 짬뽕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구멍가게에서 하는 전자계산기 그 몇천 원짜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AIS 데이터가 그러니까 여기 GPS 데이터가 계속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레이더도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보정하면 계속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래 성분하고 아래로 내려온 두 가지 성분이 만났는데 뒤로 튈 수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구멍가게에서 전자계산기 나가고 2+2는 쳤는데 -18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그러셔요. 정말로 노루 컨트롤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건 노루 컨트롤이 정말
글로벌 기업이에요. 전 세계 선박회사에 이 점유율도 높은 진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 개망신 당할 일이라고. 얘가 하는 기능은 두 개를 합치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요 점은 이 하얀 점은 두 개를 합친 건데 합쳐서 뒤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데이터의 합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조작해야만 가능하다고 전문가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둘라 에이스에서 세월호가 잡혔는데 9시 48분쯤에 여기서 기막힌 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그 지금 진도 관제 센터에서 국회에 이제 수사를 위해서 이게 제출한 자료인데 거기서 보이는 지금 레이더와 그 아까 얘기한 합성 데이터들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데이터는 맞나? 이게 맞다면 실제로 세월호가 지금 노란색의 중앙에 있는 건데 둘라 선장님이 이 관제 화면에서 이 교신을 하면서 세월호의 좌표를 불러주는 데가 나와요. 세월호의 진짜 위치는 여기야라는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먼저 내용을 들어보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김동희였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몇 동입니까? 몇 분입니까? 34배 10분, 34배 10분, 125도 57분, 125도 57분입니다. 네, 진도 3호 지금 출발합니다. 10마일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예, 최대한 임명부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지금 불러드릴게요. 근데 이 배가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물에. 현재 위치는 34도 11.4분. 125도 57.3분입니다. 여기.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아래. 그러니까 높이로는 이 아래쪽으로는 한 220m 아래고요. 그다음 좌측으로 230m 왼쪽이거든요. 직선으로 340m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병풍도에 가까웠으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겠죠. 정부가 발표한 건 오른쪽이었으니까. 처음에 나온 거는 진도 VTS 사람이고 네. 두 번째 소수점으로 부른 사람은 둘라이스 선장인 거. 예. 왜냐하면 진도 그러니까 다른 선박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고 현장이 어디냐고. 예. 그러니까 진도 BTS에서 대답을 해줬어요. 둘라이 선장님도 듣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보는 배 레이더의 위치하고 다른 거예요. 세월호 위치가. 진도 BTS 니네가 부르는 위치는 틀렸고 거기 아니야. 라는 대사를 앞으로 마음속으로 친 다음에 왜 자꾸 이상한 데를 불러? 라고 대사를 친 다음에 이게 맞다고. 왜냐면 그 앞에 있으니까요, 본인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데이터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아야 되는 건데, 네. 보세요. 다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예, 김동희였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몇 동입니까? 몇 분입니까? 34배 10분, 34배 10분, 125도 57분, 125도 57분입니다. 네, 진도 3호 지금 출발합니다. 10마일 나옵니다. 예, 최대한 임명부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지금 불러드릴게요. 근데 이 배가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물에. 현재 위치는 34도 11.4분. 상황이 125도 57.3분입니다. 이 화면은 정부가 발표한 화면이에요. 정부 화면으로는 세월호가 여기 있다고 발표된 거예요. 근데 둘라이 선장님이 부른 위치를 표시를 보면 여기 있는 거예요. 대화의 상황은 사고가 난 직후에 배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세월호 사고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진도 BTS에서는 엉뚱한 이 위치도 아니에요. 엉뚱한 위치를 불러줘요. 아까 2.8km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로 지금 구조하러 오는 배들이 만약에 진도 관제센터가 말한 좌표로 가면 저 밑으로 가갖고 거기서 시간 낭비하게 돼요. 근데 빨리 이거는 구해야 되는데. 뭐를 의미하냐면 당시 세월호에서는 AIS가 꺼져서 진도 BTS에서는 세월호의 위치를 꺼지기 전까지 위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읊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고 나기 한참 전에 거를. 예, 한참 전에 걸.
마지막으로 자기가 수신한 위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고 네. 배는 사고가 나서 떠밀려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둘라에이스가 있었어요. 둘라에이스가 세월호가 진도 BTS에서 이상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위치를 말하니까 자기가 나선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정부가 발표한 화면과 비교해 보니 이렇게 340m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레이더 오차가 한 10m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GPS 오차가 DGPS 경우는 10m, 좀 크면 2-30m거든요. 근데 300m 오차가 난다면 정부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화면은 가상의 화면이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도 레이더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AIS 항적 자료라는 것 다 조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라이 선장님이 지금 탄 배에 레이더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정부가 조작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경우도. 왜 2-300m 이전에 계속 그렇게 나오게 되었는가는 김 감독이 나중에 종합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네, 있죠. 네. 그래서 위치가 그렇게 틀리니까 시간도 틀려요. 사고의 시간도. 사고의 시간, 사고의 위치 다 틀린 겁니다. 정부 발표는. 이 기준으로 재구성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례는 뭐냐? 이걸 이제 전문가한테 말씀드리니까 이런 조언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 관제하는 진도 VTS 관제 센터에는 그 서거차도라는 레이더 센터가 기지가 하나만이 아니래요. 한 6개 기지국이 세워져서 그러니까 레이더가 6개인 거예요. 거기서 다 들어와요. 물론 음영구역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이게 교차로 이렇게 오면서 중계받듯이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카메라가 6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보고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정부에서 보여줬던 그런 레이더 이런 거 말고 좀 6개씩이나 되니까 그걸 하나씩 다 키지도 말고 하나씩 꺼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선정하면서 다 비교해봐라. 아까 그 퓨전 데이터 정부가 발표한 거랑. 사고가 여기서 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때까지 본 레이더는 서거차도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섬에 세워져 있는 레이더에서 잡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동네에는 레이더 기지가 여기도 있고 세워진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요. 그 전문가 얘기는 물론 바로 옆에 게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우리는 봐왔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옆에 있는 걸 믿지 못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거 봐라. 여기 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배를 잡으니까 이렇게 쏴가지고 네. 여기서 잡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 때문에 가려지더라도 같이 겹쳐지는 구간. 아까 제주하고 진도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서로 겹쳐지는 구간을 보면 서거차도 레이더나 이 아까 합성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실제로 둘라 선장님이 얘기한 그렇게 밑에가 진짜 항적인지 세월호의 위치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도 이제 웃으시면서 하셨는데 이걸 다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놔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운을 바라며 이렇게 하나를 켜놓고서 비교를 해봤죠. 다른 레이더에서 온 데이터들 하고 이제 비교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조도꼬를 봤다고요. 하조도꼬. 예. 여기 설명을 드리면 이 배들은 특히 저 두 척은 나중에 구조하러 오는 잉시앙호라는 캄보디아 어선 그리고 드래곤에이스 11호의 모습인데요. 저 위에 하얀 이렇게 요거. 예, 막대기를 달고 가는 게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AIS와 거의 똑같은 그 위치고 그게 서거차도 레이더와 거의 같이 가요. 근데 제가 일부러 서거차도 레이더는 뺐어요. 비교해 보기 편하시라. 그리고 노란색 저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섬 다른 곳에 있는 하조도 레이더 영상입니다. 요 점이 배예요. 요 점이 배인데 이때까지 우리는 이 점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이 점대로 움직인다고 알고 있었다고. 네. 그런데 하조도꼬를 여기 대조해 봤어요. 이 노랑이 하조도꼬예요. 같다면은 같이 있어야 되잖아. 떨어져 있다고. 밑으로 몇 미터 떨어진데 한번 보십시오. 계속 저만큼 떨어져서 쫙 이동을 해요. 300m 차. 정부는 하얀 거예요. 요 노란 게 계속 떨어져 있죠. 정부 점하고 하조도 노란 흔적이 같이 가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 역시 300m가 아래쪽으로. 아래쪽. 역시 정부가 발표한 이 하얀 놈들은 이 하얀 점들은 조작이다. 라고 다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봤던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다
200~300m가 위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일관되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역전도 일어나고 뒤로 가는 거 빠꾸 여러 현상. 그런 현상하고 다 보더니 전문가는 이거는 암호를 깨서 조작을 한 거네. 음성도 그리고 이 데이터도 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 결론에 비주얼한 그 사례들을 보신 것이고. 그 인텐션은 점점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인 궤적. 그리고 오늘은 설명 안 했지만 왜 이렇게 뒤로 밀었나 계속. 일관되게 밀리잖아요. 밀린 이유도 김 감독이 발견을 했어요. 아, 이러려고 밀었구나.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설명했지만 밀은 이유가 나오니까 또 원래는 그럼 이렇게 움직였겠구나. 궤도도 복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는데 원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 지금 거의 종합되면서 제가 볼 때 그래도 한 90%는 되지 않았나 조사 과정.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정부가 그 데이터를 조작함으로써 얻은 실익, 그렇죠. 이런 게 혹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중에 이렇게 김 감독처럼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쑤시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이제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익을 얻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설명할 것이고. 네. 이 영루적 미스테리 퀴즈 응모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 감독의 인텐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 펀딩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 영상과 녹음된 음성 파일 같은 게 함께 저장이 돼요. 근데 물론 따로따로 저장은 되지만 인덱스 파일에 의해서 같이 여기 자물쇠를 그려놨는데 암호화돼 갖고 제조사가 아니면 그 안을 열어봐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놀리는 그거였죠. 파파이스에서 제기한 교신 파일 이게 말이 안 맞는데 뭐 메들리로 한 사람 음성이 막 반복되는데 에코가 있는데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대사가 안 맞아요. 여기서 이걸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안 해요. 그런 특히 어떤 좌표를 부르는데도 좌표가 빠져 있고 북위 그러다가 딱 빠져 있고 딴 말하고. 그러면 지금 조작된 것 같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증거물이 없으니까.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경은 조작되지 않았다고 했고 네. 법원에서도 이 문제로 다퉜는데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법적으로도. 네, 그죠?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내부적으로 저도 어떤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무혐의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혐의가? 예. 근데 그런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데이터는 소리가 따로 녹음되는 게 아니라 네. 뭐 레이더라든가 다른 데이터와 합쳐져 가지고 네. 이렇게 CD1, CD2, CD3, CD4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이 저장이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는 암호화돼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조작을 하냐. 네. 이게 방어 논리였어요. 잠깐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파파이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진도 VTS가 세월호와 3번은 교신했어야 한다. 첫 번째로 진입을 할 때, 두 번째로는 세월호가 이례적으로 전선용으로 달렸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치 유턴을 하듯이 완전히 항로를 벗어나 변침을 했을 때, 최소한 이 3번은 교신을 했어야 하는데 교신 기록이 2시간 내내 전혀 없다고 하니 2시간 내내 관제를 안 했거나 아니면 공개된 게 편집된 거 아닌가 이거? 관제 있었는데 물론 저는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녹화를 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보도를 합니다. 세월호 침몰 닷새 만에 공개된 세월호와 진도 선박관제센터의 교신 내역 음성 파일이 최소 2군데 이상 편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경이 공개한 진도 선박관제센터와 세월호 간 교신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2초의 시간차를 두고 반복됩니다. 배 교수는 뒷부분에 있는 명확한 녹취를 앞에 더 씌워 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진도 선박관제센터는 편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와 제주 선박관제센터의 교신에선 이 같은 울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녹음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원래 이게 VHS라는 거는 FM 방송 있잖아요. 그 주파수하고 그게 동일해요. 그래서 기차가 깨끗하게 들려요. 해경은 계속해서
채널이 섞여 잡음이 심하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리를 다른 관제사한테 들려줬어요. 관제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라면 관제를 못한다. 교신 내용을 보니 내용 중에서 150초가량이 삭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삭제된 부분도 좀 이상합니다. 말을 하는 도중에 비정상적으로 소리가 끊어지는 부분이 36곳이나 발견된 겁니다. 전체 시간을 재보니 무려 150초, 2분 30초나 됩니다. 이거를 쫙 이렇게 벌려보면 이런 묵음 상태가 쭉쭉 보이죠, 이거. 이 구간이 이만큼 끊겼다는 거예요, 이만큼. 고의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편집 삭제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KBS 기사는 포탈 메인 화면에 한 번도 뜬 적이 없습니다. YTN 기사는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선명과 위치 정보를 뺐을 뿐이라고 똑같은 해명을 하며 엄청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방송에 보도된 대로만 재구성을 해보죠. SBS 보도처럼 원래 잘 들려야 할 것을 KBS 보도처럼 고의로 잡음을 만들고, 그리고 YTN 보도처럼 위치 정보라고 하기엔 너무 짧거나 긴 구간을 삭제했다면 뭘 삭제했냐 이거죠. 김 감독이 조작된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때 어선이나 이런 데서 그 교신 파일을 녹음했으면 참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화를 네. 다른 배에 저장된 게 있으면 진도가 가진 거하고 딱 비교해보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딱 판명 나잖아요. 틀리네 그러면. 왜냐하면 방송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KBS 이렇게 뉴스 같은 게 나오는데 쇼프로가 나오는데 두 집이 한꺼번에 녹화기로 비디오 녹화기로 녹화를 했어요. 근데 조작이 안 됐다면 양쪽 녹화된 걸 이렇게 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바랍니다. 인근 지난 선박 고조 협조 요청 바랍니다. 여기 항모조지. 편집됐죠. 네, 그냥 들어도 편집되는지 아시겠죠. 저게 국회에 제출됐다라는 걸 몰랐던 거죠. 국회에서는 이걸 비교할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근데 어쨌든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하다 보니 국회에 이런 자료가 제출된 걸 알아서 그걸 비교했더니 이게 바로 나온 거예요, 바로. 근데 이걸 찾았다고 해서 되게 기쁜 게 아니라 전문가를 만났다가 되게 이 의미가 뭐냐, 그죠? 이 의미가. 의미를 듣고 좀 마음이 어두워졌는데요. 그런 걸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 이거 오도 파일을, 암호화 파일을 열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와 진도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암호화를 열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3단 논법에서 다른 파일도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열쇠는 똑같잖아요. 이거 열면 그 키로 다른 데도 다 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되게 제가 암울했던 게 뭐냐면 인텐션의 목표가 두 가지였거든요. 조작으로 밝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항적 복원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가. 그럼 이걸 다 건드렸다면 원래 항적을 복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암호화되면 노루 컨트롤만 풀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거 암호를 열면 막 바이너리 코로 01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서 방어를 했는데 제주에서 교신한 파일을 똑같은 파일을 열어보니까 쭉쭉쭉쭉 쪼개져서 밀렸다면 이건 그리고 조금 시간을 선행해서 나온 다음에 이건 손을 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암호 열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데 완벽하게 열지는 못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열어서 이게 부분 조작하는 정도의 수준을 그런 기술을 습득한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하여튼 말씀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지금 이걸 인덱스를 건드린 것 같은데 시간대별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간격을 조정하면서 그 세월호의 위치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인덱스를 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인덱스 파일을 열면 다른 파일이 열립니까? 그러니까 난이도는 훨씬 힘들대요. 인덱스나 오디오보다는 이런 레이더나 이런 출력되는 AIS 합성 데이터는 힘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열었다는 얘기는 그 열쇠가 동일한 열쇠로 여는 거거든요. 다른 열쇠가 아니에요. 그러다면 밀려있다면 시간이 안 맞다면 누군가가 그 안에 손을 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필요했는데 비교 대상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허무한 게 있어요. 허무한 게 뭐냐면 정부가 제공한 거예요, 이 파일.
16번 채널이라 공용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진도에서만 쓰는 채널은 67번 그래갖고 그런 제주에서 녹음이 안 되는데 16번은 다 중계가 돼요. 제주도, 진도도 각각 고유 채널이 있고 그거 네. 말고 공용 채널이 있어요. 그게 16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16번으로 떠들면 진도도 제주도 똑같이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와 진도의 16번 채널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제주에서 쓰는 장비가 이 진도하고 똑같은 노루 컨트롤이라는 똑같은 시스템을 써요. 그러니까 기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음원을 비교했는데 제주 진도 VTS는 이렇게 나와요. 파양이. 똑같은 시간에 진도는 이렇게 뚝뚝 끊어져 나옵니다. 요 사이의 대사는 이겁니다. 구조협정 바랍니다. 인근 지나는 선 구조협정 바랍니다. 선박에서 끊겼어요. 네. 요게 요 뭉치가 각각 이런 대사라고.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쭉 나와요. 이 대사가. 그리고 심지어 조금 심한 경우는 약간 앞서서 대사가 나오기도 해요. 연어네, 연어 여기도. 연어 현상이네. 살짝 앞에서 녹음했다가 또 늦어지고 말이 안 되는 게 발견된 거예요. 요 구간만 이런 게 아니라 이 16번 채널에 이런 구간이 많아요. 네, 진돗개 보니까 말이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나오다가 뒤에 가서 느려지거나 조금 빨라지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경우들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게 이 파일들이 손댔다라고 하는 물증이 나온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김 감독이 들고 자기가 VTS 시스템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VTS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소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김 감독의 의무는 다른 것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짧게 이거 들려드리고 한번 실제 갈까요? 들려드려볼게요. 네. 제주도에 제주 편집되지 않은 파일입니다. 구조 협조 요청 바랍니다. 인근 지나는 선박 구조 협조 요청 바랍니다. 세계 항모 제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요. 네. 근데 진도 거는 구조 협조 요청. 오늘 굉장히 심플한 내용인데 그걸 입증해 가는 과정이 조금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용은 심플한 겁니다. 그죠? 네, 내용은 좀 심플하죠. 내용은 사실은 파파이스에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주장했던 게 맞다고 증거물과 함께 제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네. 근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텐션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레이더를 자료를 갖고 나올 거예요. 진도 VTS 자료를. 왜냐하면 이 진도 VTS라는 곳에서 관제를 하면서 세월호의 항적도를 기록한 이 장치가 결국은 정부를 지키는 일종의 골키퍼 같은 존재예요. 마지막 보루예요. 왜냐하면 레이더 영상을 보면 다 정상적으로 나와요. 아침 때부터 정상 속도로 쭉 달려 내려왔고 실제로는 병풍도에 되게 가깝게 회전했다는 증언들이 많은데 병풍도에서 멀찍이 정상적으로 돌아서 올라갔다 이런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더 자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도에 있는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조작됐다는, 우리가 조작을 의심한다. 강력하게 추정한다. 이런 얘기를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은 조작됐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김 감독이. 어떻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했던 진도 VTS 교신 파일. 이게 뭐냐면, 최초로 뭘 사고 발생을 주장했냐면, 발생 경우에 무전 교신 이거 조작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줄기차게 했어요. 초반부터. 네. 실제 그 이후에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조작된 것 같다고 전문가 나와서 얘기했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거론을 했어요. 조작된 것 같다고.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해경의 입장은 조작될 수가 없다. 네.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녹음 뒤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다. 암호는 이 노루 컨트롤이라고 하는 제작사밖에 모르고 그 암호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다. 레코더에 일반 레코더에 녹음돼 갖고 그게 국회에 제출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작업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관제사가 보는 화면이거든요. 저런 걸 보면서 관제를 해요. 이 배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럴 때 같이 이 녹음기를 들고 녹음을 하잖아요.